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 2020년에 정말 많은 기다림과 논쟁 끝에 입법이 됐고 2021년 초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법 시행 2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이 법으로 처벌을 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광주에 가서 또 이제 관련한 망언을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이를 고소하게 되면서요. 전광훈 목사가 5.18 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라고 했는지부터 좀 정리 좀 해보죠. 이제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5.18 광주 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이렇게 주장하면서 5.18 당시 시민들을 공격한 건 공수부대가 아니라 북한 간첩들이다. 헬기 공격은 없었고 오히려 시민들이 육군 헬기를 향해 총을 쏘았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발언이죠. 그렇죠. 뭐 당연히 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이제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도 이제 별도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5.18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그걸로 처벌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개인에 대한 경우도 좀 법리가 까다롭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맞고 또 어떤 때는 틀리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다가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자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게 이제 5.18 민주화항쟁이 첫 경우라서 이 정도면 처벌이 된다 아니다 이렇게 좀 비교할 만한 기준이 좀 아직 없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검찰과 법원이 열심히 고민을 해서 판례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 관련 단체나 광주시 등이 뭐 열심히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데도 대부분이 좀 검찰 캐비넷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18 처벌법 자체에서 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제 민주당의 초안은 처벌 사유로 부인, 왜곡, 날조, 비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뭐 표현의 자유를 뭐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빠지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나는 북한이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뭐 이 정도로 온라인상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좀 기소하기가 쉽지 않고요. 허위사실 그러니까 남을 속일 목적으로 구체적인 거짓말을 좀 만들어내야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가는 사건들은 많지 않은 데다가 또 그 경우에도 이제 학술 연구나 언론 보도는 또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재작년엔 경북에서 한 교수가 수업 중에 북한 개입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도 학술 영역이라는 이유로 또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뭔데요? 뭐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검경의 수사 의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애매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어야 이제 5.18 특별법이 제대로 좀 살아있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사유 다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전 목사의 발언을 보면 뭐 시민군이 공수부대를 향해서 앞으로 갈 때 북한 간첩이 뒤에서 쐈다. 이게 아주 뭐 직접 본 것처럼 얘기하는 구절도 있고 뭐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합작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합작품이다 하는 뭐 아주 구체적인 좀 허위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출처도 뭐 미국 CIA의 비밀 보고서에서 발췌했다라고 하는 등 좀 사람들을 속일 의사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경우까지도 이제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미룬다면 이건 정말 좀 수사기관의 의지가 없구나 그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의지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화법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을 하려고 그러니까 달려들지 않는다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보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잣대를 들이대고 싶진 않지만 뭐 그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 또 아주 뭐 구체적인 현실의 당장의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좀 미룬다라고 하면 좀 검찰의 편을 들어주는 걸 텐데요. 뭐 그래도 이 정도까지 망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빨리 처벌해야 검찰이 이런 좀 보수 세력만 봐준다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뭐 광수 주장했던 지만원 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두환 회고록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다 알잖아요. 전광훈 목사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했던 발언이 다 그거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망발을 늘어놓는 그 이유, 이게 더 사실의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5월을 좀 맘 편히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요. 좀 역사적 진실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